상장, 대상, 서울특별시 은평구. 위 기관은 제16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위의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9년 10월 14일 국무총리. 서울특별시장. 부상은 상품권 20만 원입니다. 부상은 상품권 20만 원입니다. 이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서 및 동별 주요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협치 담당관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0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한 참여예산 민관예산 협의회를 11월 6일께 참여예산 민관협의회는 지난 10월 22일부터 11월 1일까지 자치행정분과는 10개 분과별로 각 두 차례씩 팀명, 사업 설명과 질의응답을 실시한 결과를 가지고 민관예산협의회에서 최종 심의 결정합니다. 두 번째, 서울형 주민자치의 사전 설명을 위한 워크숍을 11월 7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합니다. 근본 워크숍은 서울형 주민자치의 비시범동 11개 동을 대상으로 하며 서울형 주민자치의 전반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 동장께서는 본 워크숍에 주민자치위원회뿐만 아니라 참여예산위원회, 마을계획단, 각종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민 조직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사항은 회의자를 활용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과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자립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은평구청과 서울특별시 꿈나무마을, 은평구미용협회가 11월 18일에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교육 수요자가 향하는 프로그램 개발, 미용 자격 취등을 위한 강의 및 실습 지원, 청소년 자립 지원을 위한 취업 연계 등 꿈나무 마을에 있는 청소년들의 자립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역촌역 주변에 있는 신혼부부 맞춤형 공공주택 입주자 2차 모집 사항입니다. 1차 모집 기간으로는 지난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모집하였으나 총 26세대 중 21세대 모집으로 자녀 세대 5세대를 11월 5일부터 11월 19일까지 2차 모집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청 자격으로는 서울시에 거주하며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로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 70% 이내 무주택 세대 구성원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년 3월까지 계약 및 입주, 4월 중에 입주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이 외에 신혼부부 맞춤형 주택 2호를 SH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응암 가련 우리 동네 키움센터 2타 운영체 선정 심사를 11월 7일 14시에 개최하겠습니다. 공정한 심사로 적합한 2타 운영체를 선정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업무 추진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2019년 장애인 인식 개선 지원 계획을 실시하겠습니다. 11월 18일 4시부터 6시까지 직원 300명을 대상으로 은평구에서 개최됩니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1부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과 2부 장애인 인식 개선 동영상 시청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 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시행령 16조에 의한 의무 교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은평장애인 가족지원센터 하반기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2019년 5월부터 10월까지 대선 기간에 대하여 11월 13일 지도점검표에 의해 현지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보조금 집행 시스템 및 성과 점검 등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성범죄 병력 등 일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29일까지 장애인 복지시설 및 센터 39개에서 운영자와 모든 시설의 종사자 약 1,300명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 등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 조사는 행정정보 공정이용 시스템을 활용하여 직접 조사하게 됩니다.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에 따라서 해임 여부 및
시정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장애인 복지과 지원 추진 계획을 보고드립니다. 제목과 2019년 11월경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립니다. 첫 번째, 시유 일반 재산의 자기계약 체결입니다. 서울시 자산관리과로부터 유인받아 관리하고 있는 시유 일반 재산 중에서 행정 목적을 위하여 누리구에서 직접 무상 사용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시유 일반 재산 유인관리관으로서의 은평구청과 시유 재산 사용자로서의 은평구청이 무상 사용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체결 대상은 대조동 214-48소재 대조 어린이 도서관의 6건입니다. 계약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내년 서울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득해 1년 단위로 무상 사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유상 대부로 산정 시에는 1년간 1억 2,700만 원 대부로 절감의 효과가 있습니다. 추후에도 계속 무상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 계획입니다. 검사 기간은 2019년 10월 30일부터 11월 22일까지로 1차적으로 부서 자체 검사와 점검 결과 부실 작성 부서에 대해 2차로 지출팀장의 3명과 감사부서 공무원이 최종 검사를 구분해 실시할 계획입니다. 검사 대상은 2018년 9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일상경비로 교부된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등 17개 예산 과목 중 감사 담당관에서 반기별 점검을 실시하는 업무 추진비를 제외한 총 4,056건 285억 6,500만 원입니다. 검사 항목은 일상경비 교부 및 집행범위의 적정성, 소모성 및 제조 운반 등의 200만 원 초과 집행 여부 등 일상경비의 집행 상황, 2호조 일상경비 교부금 정산 내역 승인 여부 등 정산 및 사후관리 실태 등입니다. 이번 점검을 통해 부적정한 예산 집행을 시정 개선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목과 11월경 주요 업무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부적과 업무 추진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교통약자 부서 안내체계 보도화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체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을 위한 주소 기반의 실시간 이동 경로 안내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교통약자가 의료시설, 복지시설, 공공시설 등에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실생활 편익을 제공하겠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는 금년 3월에 행정안전부 특별 교부세 공모사업에 전국 42개 지자체가 참여하여 우리구가 선정되었습니다. 6월에는 한국국토 공사와 용역계획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정상 사업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은 11월 말경에 신사동 역청동 일대 시범사업지역의 전동 휘처에 내비게이션을 장착하고 현장 시연하겠으며 12월에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셋째, 넷째는 서면 내용으로 발음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거재생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 추진 실적 첫 번째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9일에는 불광이동 향림 어울림 축제가 개최되었습니다. 향림마을에 과학과 소통을 위하여 마련된 이번 행사는 공연과 장기자랑, 청소년 마당 등으로 꾸며져 지역 주민 500여 명이 함께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25일에는 순천에서 개최되었던 2019 도시재생 한마당 행사에서 우리구가 도시재생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자치구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 불광이동 향림마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이 도시 열람됩니다. 지난 10월 25일 서울시 도시재생심의위원회에서는 우리구 향림마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총 505억 원 규모의 3개의 전략사업과 10개의 단위사업으로 이루어진 이번 계획안이 금년 11월 중에 확정 부식을 마치게 되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항으로 우리구 도시재생지역인 응암 3동 다래마을 주민협의체가 11월 6일 포항 아트홀에서 경찰청과 중앙일보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범죄예방 대상을 수상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 본원구 미세먼지 비상상황 조치와 관련한 미세먼지 수준대의 시행 계획입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시기인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를 미세먼지 시즌 기간으로 정하여
서울시에서는 고농도시 비상저감 조치로 미세먼지 농도 개선 효과를 거두기엔 한계가 있어 평상시보다 더 강화된 집중관리로 고농도 발생 빈도를 완화하여 시민 체감도 개선과 건강보호에 기여하고자 미세먼지 시즌제를 운영하게 됩니다. 미세먼지 시즌제를 추진하기 위해 그간 전문가 자문회의와 시민 사전 인식조사는 물론 지난 9월 21일에 미세먼지 시즌제 시민대 토론회를 개최하여 93.4%의 시민의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민대 토론회의 주요 부제는 행정 공공기관 주차장 출입 차량 2부제 시행,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건물 난방 줄이기 등 에너지 전략 실천 등이었으나 대기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집중 관리와 주요 간선도로 및 일반도로 청소 확대, 실내 공기질 관리 강화로 시민 건강 보호 등을 포함하여 중점 추진하게 됩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건물 난방 줄이기 등 에너지 전략을 실천하고자 현재 서울시에서는 자치구를 통해 노후된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고 에코마일리지 특별 시즌제를 도입하여 시즌 기간 동안 에너지를 집중 절약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와 관련한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추진 근거 법령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시행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며 추가로 19년 3월 26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미세먼지 피해를 사회 재난으로 규정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대응하게 됩니다. 비상저감 조치 관련 및 시행은 시장이 하며 위기경보 수준에 따른 단계적 대응 강화를 위해 위기경보 관련은 환경부 장관이 합니다. 또한 미세먼지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시 본부장은 시장이며 자치구는 국정원님이십니다. 향후 재난 위기관리에 따른 비상저감 조치 이행을 위해 자치구 협조사항입니다. 사전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자치구 미세먼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초미세먼지 재난위기관리 행동 매뉴얼을 작성해야 하며 사전 대응을 위한 초미세먼지 위기 대응 모의 훈련을 11월 15일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국 행정공공기관에서 환경부와 함께 실제 훈련 및 점검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실제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되면 국민 홍보와 관련 사항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공공기관 주차장 전면 폐쇄 및 이부제 시행, 관내 사업장, 공사장 미세먼지 관리 방안은 물론 도로 분진 청소를 평시 대비 50% 확대 시행해야 합니다. 비상저감 조치 이행 점검 및 이행 결과를 서울시에 이를 보고하는 순으로 진행되니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전 부서에서의 조치 이행은 물론 또각 부서에서는 이행 사항을 신속히 추진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에서는 미세먼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초미세먼지 재난위기관리 행동 매뉴얼을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하여 전 부서에 전파하겠으며 이번 재난위기 대응 모의 훈련이 착오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단계별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추진해온 용화오후 지도화 사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4,4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도 겨울철 제조제트 시작했습니다. 기간은 금년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입니다. 제거 작업 노선은 27개 노선에 105.1km, 이 중에서 구청 24km, 영역이 75.4km, 서울시가 통일은 6.2km가 되겠습니다. 제설 차량은 35대로 운영 예정이며 제설제는 총 1,539톤 확보되었습니다. 우리 각 동의에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회의 자료는 없는데요. 저희 오늘 16시 30분에 7층 대회의실에서 연신내 GTX 관련해서 사업 설명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SK건설에서 와서 설명할 예정인데 관심 있는 공장님이나 과장님들 참석 부탁드립니다. 기상 상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국가에서 업무 추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림공원 김장나눔 행사 추진사입니다. 상림도시농업 체험은 특화돼서 그동안 정성 들여 가꾼 무배추 등 농작물을 수확하여 2019년 10월 6일에서 7일 당일간에 거쳐 100포기 김장 당구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전날에는 김장 절기, 쑥 만들기 등 김장 재료를 손질하고 이튿날에는 쑥넣기 등 김장김치 버무리기를 하고 그 내용물은 별도 포장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대상으로는 상림도시농업 체험원을 위탁 운영하는 도시농부 회원과 관내 거주하는 동주민 및 장애인,
함께 참여하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이 끝난 뇌물은 장례 복지관 및 동료당의 시설에 전달하여 사람 실천 나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원 내 CCTV 시설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공원 내 주요 취약 지역에 CCTV 신설 및 노후한 CCTV 카메라를 우선적으로 선정 및 교체하여 어린이 및 사회적 약자들이 범죄로부터 완전한 공원 환경 기반을 만들기 위해 탑골술태공원의 16개소에 카메라 50대 설치와 전용 통신망 설치 및 유지 보수가 그 주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8천여만 원의 시비로서 12월 이전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고사항은 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건의료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 실적 세 번째 사항입니다. 웰다잉 문화조성사업 용역 착수 보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웰다잉 주민 인식조사, 웰다잉 문화조성 콘텐츠 개발 및 관내 요양병 관계자와 신층 면접 인터뷰로 각 근거에 기반한 사업을 설계할 계획입니다. 업무추진 계획 첫 번째 사항입니다. 올해는 테러 기반 시나리오로 소규모 생물 테러 대비 대응 훈련을 여신 내 역사 내에서 일반 기관인 경찰, 군, 소방, 역사 관계자 등 50여 명과 통합 모의 훈련을 실시합니다. 지역 내 생물 테러 발생 시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기관별 역할 훈련으로 전개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류로 가름하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광이동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랑의 긴장 나눔의 행사를 7월 12, 13 양여자 불광이동 주민센터 안마당에서 개최합니다. 불광이동 새마을분회의 기관으로 400kg의 김장김치를 담고 한부모 가족, 독거노인 등 저소득 계층 약 40가구에 가구당 10kg씩 전달하여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간협치 이해를 위한 찾아가는 통장 교육을 11월 26일 16시에 동주민센터 다목적실에서 통장 34명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교육 내용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통장의 역할 강화와 민간협치의 이해 증진 및 합동 연계 주민 참여, 신고 및 발굴 강화입니다. 강사 김소연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대외협력팀장으로 근무하였고 현재는 협동조합 벤처스쿨 이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7회 따뜻한 장학금 전달식을 11월 28일 16시에 불광이동 주민센터에서 개최합니다. 불광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봉사국가는 지난 10월 1일 개최한 바자회 수익금과 지역사회 후원금으로 마련한 400만 원을 직능단체, 복지플래너, 그리고 관내 중고등학교 추천을 받은 중학생 15명과 고등학생 5명 등 총 20명에 대하여 각각 20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하여 학업에 더욱 매진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로일동 주요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추진 실적 세 번째입니다. 가로일동 소금골 상상축제를 축제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주민노래자랑, 체험부스, 바자회, 먹거리 전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주민 1000여 명이 참여해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다음은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첫 번째, 착동 제4권역과 서부장애인복지관 복지 플래너 및 주민을 대상으로 호감을 불러오는 이미지 미키 광자를 11월 5일에 동주민센터 3층 다목적실에서 개최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 위기 상황에 대한 긴급 대응 체계 및 사회안정망 구축을 위한 제4권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일시는 11월 8일이고 장소는 가령이동 판내 운평연세병원입니다. 대상은 제4권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권역 내 복지동정치 및 협력체계 확립을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응암일동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응암일동 자체관 프로그램 발표입니다. 11월 26일 17시부터 20시까지 동주민센터 3층 다목적실에서 프로그램 수강생 100여 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발표회 및 작품 전시를 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항은 손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암상동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사랑의 재능 나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6년 9월 중앙참동주민자치위원회와 은평문화예술정보학교 간 체결한 협약을 통해 전문 교육을 이수 중인 각 분야의 학생들이 지역의 취약계층을 위해 도배, 미용, 도리봉사 등 재능 나눔을 통한 이웃 사랑과 봉사의 의미를 깨우치는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수혜 대상 가구는 82가구이며 학비는 3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저소득 청소년을 위한 희망상자를 전달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청소년 20명에게 백미, 라면 등이 들어있는 희망상자를 전달하여 이웃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꿈과 희망이 있는 청소년 시설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사항은 서면으로 발언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센터이동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사랑의 생필품 전달 행사를 11월 20일 금요일 13시에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독고 어르신,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등 100여 명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생활 필수품을 마련하여 주민센터에서 전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산세마을 초등학교 농작물 수확 행사를 11월 15일 산세마을 텃밭에서 주민자치위원 등 20여 명이 참여하여 재배한 무르 수확, 신사 노인 목주관과 경로당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사항인 저소득층 김장 나눔 행사는 서면으로 발음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색동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과 함께하는 봉산자연생태길 걷기대회입니다. 본 행사는 봉산자연생태길을 홍보하고 자연보호와 주민들 간의 건강한 화학 분위기를 조성하여 애양식물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일시는 11월 9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입니다. 걷기 구간은 자연생태길 배드민턴장에서 시작하여 헬기장, 봉수대를 거쳐 서원호까지 총 2시간 정도 소요되는 구간입니다. 대상은 주민자치위원, 각 주민단체위원 및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입니다. 주요 내용은 쓰레기 줍기, 안전보행, 저해소, 파악, 환경정화 활동 등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2019 홀몸 어르신 온천 관광 나들이 계획입니다. 관내에 홀로 사시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심신 휴식 지원과 지역 주민의 나눔 봉사로 함께 살아가는 마을 공동체 형성을 기하는 사업으로 일시는 11월 21일 목요일 오전 7시부터입니다. 장소는 신복 온천과 포천시에 소재한 서워 아일랜드이고 대상은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20여 명과 나들이 활동 봉사자 등 총 30여 명입니다. 내용은 건강체크 및 목욕 봉사를 하고 여행 시에 함께 동행하여 말바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다음 세 번째, 겨울철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 및 네 번째, 2019 민방위대 수급 휴전 계획은 보고자료로 발언하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부총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광고 말씀 제가 드리고요. 우리 국장님들께서도 이제 한 말씀씩 오늘은 좀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한 말씀씩 하시는 걸로 하고 또 본인이 그동안 국에서 굉장히 오래 지금 상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자랑할 수 있는 거는 마음껏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자, 올해 개청 40주년을 맞이해서 전 동에서 축제를 개최하여 국민들이 다양한 공연과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었고 또 지난 26일에는 은평구 시장연합회가 주관하는 전통시장 박람회가 개최되어서 국민들이 하나 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뜻세 있는 행사를 선보이기 위해 함께 고생하신 각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시장연합회 그리고 관계부서와 동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마을 축제가 국민들의 문화적 감성을 충족하고 마을 공동체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화합이 가능될 수 있도록 행사의 콘텐츠 연구와 주민참여 활성화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거리 상경가에서 했던 지금 달빛 유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반응도 좋고 또한 이동수 장수막걸리 의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우리가 좀 심판까지 해보는 게 어떠냐 이런 제안도 하셨거든요. 같이 고민하면서 우리 은평구의 전통 막걸리를 좀 만들어내는 쾌거가 될 거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공공서비스 혁신 우수 사례 경기대회 대통령 수상이 있었고요. 또 도시재생 최우수 지자 재산정에 대해서 축하해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행정안전과 조화 2019년도 공공서비스 혁신 우수 사례 경기대회에서 우리
부가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 상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혁신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현 향상에 기여한 사례를 선별하는 대회로 우리 구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보건적 엑스레이 판독의 정확성과 또 신속을 높이고 각종 폐질환을 20초 내에 판독할 수 있도록 공공 의료 서비스 품질을 개선한 사례가 모두 사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단법인 도시재생 협치포럼이 주최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한 2019년도 도시재생 한마당에선 제5차 광역협치포럼에서 도시재생 투입수치자재로 선정되기도 했죠. 이는 기존의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난개발 정책을 탈피하여 하고 또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동시에 마을의 역사를 보존하고 주민 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주민 친화적 도시 공간 복원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되어온 성과를 인정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성과 달성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애써준 전설정보과 또 주거재생과 그리고 보건소와 협치 담당관 등 관계 직원들께 감사드리고 또한 이게 지금 금요일날 아마 발표된 것 같아요. 2019년도 예술경영 문체부 장관 표창을 은평문화재단에서 받았는데요. 아마 은평문화재단이 받은 거는 장관상, 문체부 장관상을 받았는데요. 문화재단은 지역 구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은평 누리축제, 또 서울시 마을 합창제, 은평 지역 문화발전 5개년 계획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기초단위 문화재단의 발전에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해서 문체부 장관상을 아마 금요일날 받은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애쓰셨다고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어제도 그 성북구에서도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방송에도 많이 나왔는데요. 오늘 8일은 겨울로 접어든다는 입동입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올 겨울은 예년과 비슷하나 때때로 큰 폭으로 떨어지는 한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 건조한 날씨가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파와 화재 등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에 겨울철 종합대책 각 기능 부서장은 자체 추진 계획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 체계를 갖춰주시기 바라고 특히 주민복지국에서는 취약가구 지원대책 수립 시 실제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면밀히 조사해서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전 직원들은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과 저수자의 회비 모금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사랑의 온기를 나눌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렇게 소외계층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그들이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고 성북 같은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각별히 동해에서 특히나 좀 애써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로는 경차 운행 제한 및 대입 수학능력시험 시행 관련인데요. 이번 달부터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이러한 노후 차량은 전국적으로 전체 등록 차량의 10.6%에 이르고 있는데요. 이들이 배출하는 미세먼지가 연간 자동차 배출량의 53.4%에 달한다고 합니다. 은평구에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9,653대이고 그중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운행 제한 대상 차량이 6,405대가 있다고 하는데요. 교통행정과에서는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저공해 조치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를 통해 차주들이 차량 단속에 대한 부담을 덜고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가 시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를 바라고 또 동에서도 같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4일로 예정된 2020년 대학 수학능력 시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소관부서와 동에서는 주차 차량 지도 및 수험생 운행 지원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어제에도 그저께도 행사에도 주말에도 정말 많은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도시미관의 불법 광고물입니다. 실제 오늘 아침에도 엄청나게 지금 붙이고 있는데요. 관내 주요 간선도로나 지하철역 주변 또 가로수 등의 분양 광고 등 각종 상업용 광고물이 난립하고 있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소관부서는 폐속한 도시 경관 관리 및 불법 광범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현수막, 전단지 등 광범을 정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고, 전 부서에서도 주민 홍보용 광범을 부착 시 솔선수범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동에서도 주민들의 왕래가 많은 구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광범을 정비해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우리 국장님들께서 또 지금 우리가 입장 책임지로서 지금 여러 활동을 하면서 국장님들께서 현장에 가셔서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모습에 너무나 감사드리고, 지금 국장 책임자로서 또 국장님들께서 오늘 또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동환 국장님부터. 네, 김경환 국장 김동입니다. 개청 40주년 저희 40돌 맞아가지고요. 구동에서 행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행사는 마무리됐고 내년도 업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년도 업무 계획도 지금 충실히 작성하고 있는데 내년도 업무 계획 좀 신경 써주시고요. 아까 청장님 말씀하셨는데 자랑하라고 해서 저희도 자랑을 하겠습니다. 공공혁신 서비스 경기대 대상을 우리 전 선장 국가에서 보건소와 같이 하는 AI 혁신 기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 대통령상 수상을 했는데요. 직원들 고생한 거에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저희가 재난안전하고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부서에서 참석을 해서 부총장이 모시고 훈련을 잘 마쳤습니다. 그 직원 여러분의 요구에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달밖에 안 남은 겨울 건강관리 잘 하시고 12월에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갑작스러운 말씀을 드리려니까 이게 완전 스트레스로 올라가는데요. 하여튼 건강도 행정관리국장님 다 챙겨주시고 그래서 제가 별로 할 말씀이 없는데 저희가 매번 강조하듯이 건강도시 사업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 건강도시 사업은 저희 보건소만의 일은 아니고 여러 분들이 다 같이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라기보다는 저는 그냥 우리의 생활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저희가 혜택 개선에서 걷기 활성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각 동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실적들이 같이 이렇게 하나로 모여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대외적으로 평가받을 때는 좀 실적이 저조한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움직여주시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 상황들을 저희 보건소에서 같이 알 수 있게 보여주시면 감사하고요. 항상 도와주시는데 저희가 지금 돌봄 이제 주민복지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시겠지만 보건 파트하고 복지 파트하고 그동안도 잘 연계해오기는 했지만 보다 지역에 있는 보건복지 자원과 연계해서 통합된 서비스를 잘 해야 되는데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러한 것들은 현장에서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여러 동장님들의 협조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재차 강조해 주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항상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분인데요. 성북구 정릉동 그 뇌모녀 사건이 그저께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이 케이스는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현재 금년에 고독사 동양보호를 6건을 저희가 접수했는데 지금 동장님께서 수급자 쪽 위적으로는 차상위층이나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주셔가지고 8월 이후에는 지금 한 건도 그런 고독사 사례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지금 수급자도 아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은둔형 세대라고 저희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전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정말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난감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일상적으로 이제 동장님한테 저희가 이제 많이 요청을 드릴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일단 지능단체나 통장님들이나 동과장님들 계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실은 사실 저도 지금 저희 위에층하고 지금 저 길러 사는데 잘 연기가 잘 없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서울은 취약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항상 보면 이런 애우 증세는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께서 조금 관심 있게 좀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저희들이 이제 골목반상이랄지 그런 부분에서 작동 사업체 발굴이랄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다 동장님께서 세세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런 부분에 조금 추진하시다가 조금 의문이 있거나 좀 잘못되거나 건의실 사항이 있으면 전화 저희 복지국에 좀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에 저희들이 특히 겨울 주거 취약제 대책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동행과 협의해가지고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찾동 돌봄 SOS 센터를 7월 18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저희 부가 이렇게 어느 정도 집중되는 부분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 지원이랄지 주거 지원이랄지 그런 부분도 꼭 차상위겠지만 포함해서 일반 계층에서도 조금 발굴이 되는 즉시 제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시환경국장입니다. 항상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주소관 업무가 생활하고 직접적인 밀접한 사업들이 대다수다 보니까 각 부서나 동장님들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들이 대다수 온 겁니다. 특히 지금 각 동에서 저희가 연초부터 쓰레기 감량을 10% 목표로 해가지고 생활 폐기물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중에 최근에 이제 재활용 분리수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가변 2동에서 하고 있는 재활용 거점 오화마 사업이 지금 녹색연대하고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오늘이 5회차 좀 들어가는데 초기보다는 사업성과 상당히 있는 걸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이 잘 진행되면 내년에는 전동이나 아니면 단계별로 확대하는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동에서 집합 건물 관련해서 재활용 정거장을 저희가 좀 확대하려고 좀 9월부터 각 동에 협조 부탁하고 있는데, 그렇게 크게 지금 확대 설치 그 장소가 늘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각 동장님께서 좀 힘드시지만 집합 건물의 그 재활용 정거장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시 재생하고 관리형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지금 10군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불광 2동의 향림마을과 불광 3동의 다름마을, 그리고 관리형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신사 2동 산세마을 등에서 8군데 좀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이미 주도하고 있지만 구청과 도움 협조 없이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산세마을과 상골마을이 좀 사업이 완료됐고, 불광 2동 수리마을이 기반시설을 완료돼서 지금 생활 필수 시설을 좀 건립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동령님들의 협조와 주민들의 협조가 있어야만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령님들의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마지막으로 저희가 광역자원수련타 건립을 작년 청년에 모시고 나서 보건지에서 완전 제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작년부터 반대 집회가 상당히 심했었고, 최근까지도 지금 집회가 상당히 있고 이런 거 다수 민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최소한 방공민원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9월부터는 약 40%가 지금 민원이 감소됐고, 그다음에 그게 집중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들도 저희가 방공민원 종교 처리에 의해서 안내와 홍보로 인해서 한 70%가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소 민원들이 좀 더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택주구가 10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면서 민원 수가 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전부 감안하더라도 저희가 당초에 추진했던 2023년 9월까지의 항공 목표로 해서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이도 지금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저희가 10월 11일 날 중간 발표를 하고 있는 10월 달에 좀 완료가 됐고 현재는 중앙투자심사를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중앙투자가 끝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 설계를 통해서 21년부터는 공사 착공이 들어가는 걸 일정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힘드시고 또 여러분들 있겠지만 좀 많이 좀 도와주시고 특히 진간동 주민들이 해당된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반대 의견도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진간동님께 좀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 사업이 23년까지 안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적극적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설유통부장입니다. 지난 그 여름에 8월, 9월 저희 그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관련, 그다음에 서부선 전철 계획 잡고, 그다음에 고양선에서 오는 우리 임평국 관련 역사 신설 관련해서 주민 서명을 했는데 사실 저희는 한 우리 국민이 50만이라고 했을 때 한 30% 정도 15만 명을 하면 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청장님께서 목표를 30만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처음에 당황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전체적으로 서명을 보면 한 29만 명 정도 서명을 했어요. 29만 3천 명 정도. 그래서 거의 우리 국민의 60% 정도가 서명을 했다는 건 굉장히 놀랍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국민들의 열정, 그 다음에 참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여기 계신 동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구의 주민 네트워크가 상당히 좀 잘 돼 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참여와 열정을 가지고 하면 모든 일도 다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좀 다소 늦었지만 열심히 참여해 주신 여기 간부님들, 그 다음에 동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 사업이 신분당선 연장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 조금 딜레마가 있는데 이 부분도 서울시하고 좀 관련 기관 잘 협조해서 좀 죽어가는 불씨를 최대한 살려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동장님들 특히 요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도로과장이 말씀을 했는데 금년도도 아마 이제 제설이 11월 달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들의 안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구는 특히 노약자가 많고 계단이 많고 골목길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로과를 중심으로 해서 올 겨울도 안전한 은평이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간부님들, 특히 동장님들과 잘 협력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저희 재정경제국에서 아니 구청에서 존재감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재무과, 세무 1, 2과, 지적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재무과는 재산관리와 계약서 실험을 하고 있어서 연말이 다오면서 업무들이 많이 바빠집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 장님들이 좀 서둘러서 계약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세무 1, 2과는 가장 중요한 부서입니다. 존재감은 업무같이 보이지만 우리 구의 돈을 지금 징수하고 있고 그 2019년 징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회의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적과는 사실 우리 재산과 관련되어 있는 지적 측량 업무라든가 뭐 건축물 관리에 대한 관련 이런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가시면 일반인으로 되돌아가면 아마 가장 많이 찾는 부서가 지적과일 것 같습니다. 이 세 부서를 위해서 저도 직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일을 추진하고 있고요. 자랑을 하겠습니다. 일자리 경제과에서 지난 10월 26일 날 전국시장 박람회에서 행안부 장관상을 받았는데 우수시장으로 연서시장이 선정돼서 행안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과는 내년도 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 국비 사업 2개 사업에 선정이 돼서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아마 정확하진 않지만 7, 8억 정도 예산으로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10월 18일 구의의가 끝날 때까지만 이제 출근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날수로 따져보니까 35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게 할 일이 이제 국장으로서 2019년도 현안 업무를 마무리하고 2020년도 업무 계획과 예산 편성까지 책임을 지고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라국장입니다. 앞에서 국장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저희 교육문화국에서는 고맙다는 말하고 자랑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감사드려야 될 사항은 교육문화국에서는 최근에 많은 행사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9월달에 KBS 열린 음악회를 북한산성 국립공원에서 개최를 하였고, 그다음에 9월 28일 구립축구장에서 구민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고, 10월 초에는 우리 구의 주민참여형 대표 축제인 우리 구민 누리축제를 진행을 하였고, 그리고 이어서 북한산성 제2주차장에서 북한산 한문화 페스티벌 축제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도 최근에 청소년 관련 2개의 큰 행사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이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해 오는 동안 여기 계신 간부님들하고 우리 그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협조를 해주셔서 단 한 건의 큰 사건 사고 없이 행사가 원만하게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간부님들과 우리 직원들의 노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행사가 끝났지만 이 모든 행사 진행 과정을 낱낱이 다시 한번 사후평가를 해서 내년에는 좀 더 좋은 모습으로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여기 계신 간부님들께서 혹시 행사 진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으면 언제든지 각 부서에 제안을 해주시면 내년도에는 좀 더 개선을 해서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랑을 좀 아까 이호성 과장님이 상을 받았지만 평생학습 대상을 아마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저희가 수상을 하였습니다. 그 수상 분야가 은평 시민대학 운영인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평가를 높게 받은 부분은 은평 시민대학 운영을 하면서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지역에 그 교육 자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거를 네트워크로 연계를 하고 그분들의 교육의 어떤 자원, 그런 역량 이런 부분을 모두 받아들여서 지역 자원을 활용을 해서 시민대학을 운영을 해서 아마 이 부분을 높게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구정 방향과 일치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구정 참여를 이끌어내서 같이 협업을 통해서 해나가는 이 시민대학이 높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우리 지역의 자원들과 함께 평생학습을 해나가는데 많은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청년 공약사업인 평생학습 시스템 구축이 지금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동네 배움터라고 해서 도서관이라든지 협동조합, 카페 이런 공방들 이런 걸 대상으로 해서 동네 배움터로 지정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언제든지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인데 지금 각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서 23개를 우리 동네 배움터로 지정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 계시는 간부님들께서 혹시 그 여유 공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제안을 해주시면 동네 배움터로 지정을 해서 우리 구가 앞으로도 평생 학습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보면은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우리가 잘 아는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이 의원님들하고 2박 3일 보내면서 예산심사의 큰 틀, 작은 틀 이런 부분 총론, 강론까지 다 강의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저희가 또 강의도 많이 받아본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다른 그런 이번 예산 심사가 될 것 같은데 좀 같이 좀 노력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늘 하는 얘기지만 민감한 부분이나 사업 이런 부분들은 한번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좀 토론을 좀 편하게 꼭 의회만이 아니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좀 더 도움 되실까 아닐까 싶고요. 이거 저희 사무국에서도 의원님들하고 많은 대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의 의견을 이해시키고 저도
자주하고 있는데요. 이런 역할이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가교 역할이 되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문화재단 원이신가요? 네, 우리 문화재단 오늘 이번에 장관장도 받으셨는데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장님들께서 대표로 말씀하셨지만 여기 계신 간부님들께서 함께 하셨고 또 국민들이 함께 하셨고 각 주민들뿐만 아니라 각 직원들이 또 함께 해서 가능했던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이 간부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우리 지금 의사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예산이 있고 또 연말에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힘드시지만 내년 예산과 연말 마무리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